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1월 24일 화요일 아침 이경민입니다.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천안과 아산의 대학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또 아산의 영양교사 역시, 논산의 영양교사 역시 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시험을 앞둔 이 수험생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검사 당일 확인을 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확진될 경우에 지정 병원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네, 무더기 확진을 막기 위해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6일부터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요. 또 시험장으로 쓰이는 학교 역시 같은 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능일이 다가와서일까요? 이번 주부터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데 수험생 여러분과 가족 모두 모쪼록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어제 아침처럼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갑작스러운 추위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춥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 2.1도 선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10도로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지만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남부를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9도, 논산 10도, 대전 10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9도, 보령 10도에 그치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1m 이하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토요일에는 대전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겨울 날씨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뭐든지 혼자 하는 것보다 한두 명 아니면 서너 명 네. 여럿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럼요. 김장김치도 온 가족이 함께 해야 훨씬 더 수월하고요. 그 네. 뜨끈한 국물 요리도 혼자 먹는 것보다는 모두가 함께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예. 아무래도 그 추위와 코로나19 때문에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네. 있잖아요. 하지만 이 가족과 친구, 집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훈훈하고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해서 좋은 우리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이야기,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한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네. 저희들 이렇게 둘이서만 네. 방송하는 것보다 네. 박창규 리포터가 이렇게 옆에 든든하게 네. 서 있어줘야 네. 저희가 더 기분이 좋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추울수록 마음을 나누고 또 정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작은 부먹빵 하나도 이제 나눠 먹는 계절이 됐는데 지금 화면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거잖아요. 역시 아침이 좋다는 사랑입니다. 앙! 와, 이거 너무 징그러웠나요? 아니요. 아이돌 하트 밝게 쏴주셨는데 그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 안 어울려서. 예. 네. 아침부터 이렇게 하트를 마구마구 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더불어 사는 꿈을 실천하는 청년 사업가들의 이야기 보시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장애인부터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신타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크부터 의수와 자전거까지 제품도 다양한데요.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고서 여기 있는 대충 가는 이 산책로를 잘 즐기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으는 사람들.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는 이들의 희망찬 이야기 시작합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한 번쯤 살펴보게 되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창업가를 만나봅니다. 가시죠. 대전의 문화소외 지역 중 하나인 이곳은 노인과 장애인 인구 비율이 높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인데요. 이곳에 더불어 사는 꿈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작업실인데요. 안에 사무 공간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이디어로 똘똘 뭉친 창업가들을 만나러 왔는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제대로 오셨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외형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냥 딱 보기에 아이디어가 넘쳐날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디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럼 이 공간이 전부 다 그 아이디어로 가득 찬 곳이겠네요. 네, 저희들은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것들을 네. 아이템으로도 만들고요. 오. 그 아이템들을 또 이렇게 또 사업으로 이렇게 매출로도 할 수 있게끔 같이 도와주고 있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구경시켜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일상 생활용품 중에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물건들이 많은데요. 이곳에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건데 네. 모양이 조금 특이하네요. 그죠? 이거 다른 데서 잘 못 보는 디자인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도 정말 너무 예쁘죠. 색깔도 괜찮고 네. 보기에도 되게 좋은데 이게 쫙 쥐어보면은 손이 가장 편안하다는 이게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라든가 어르신들 또 장애가 있으신 분, 손이 다치신 분들도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돼서 이런 영역을 저희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이 영역의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대한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숟가락은 손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는데요. 사용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두고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요, 저희가 음식물을 퍼서 이게 먹을 때 그 손을 꺾지 않은 채로 입에 바로 넣을 수 있어서 내 손에는 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더 편하다는 이 느낌을 주게 돼서 이게 그릇도 편하고 이 헤드의 이 각도 부분도 만약에 식사할 때만큼은 가장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식기 숟가락 포크를 만들었고요. 손 근육이나 손가락 관절이 불편해도 사용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 식도구부터 한 손으로 얼마든지 자를 수 있는 도마를 개발했습니다. 또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에 필요한 의수도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의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라켓을 지을 수 있어서 자기가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케이블 타이 그 작동 원리 아시죠? 네. 그런 작동 원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이 그립으로 망치라든가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으면은 저희 쪽에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또 전자회수 이런 거 많이 요즘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저희가 다 오픈돼 있는 이런 그 소스들이 있어서 그런 걸 만드는 교육도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이곳에는 지역 주민들과 창업가들을 위한 열린 제작실이 마련돼 있어 디자인한 제품을 3D 프린팅으로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야, 3D 프린팅! 네. 이거는 밖에서 봤던 그 숟가락인데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걸 왜 뽑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디자인하고 설계한 제품을 이제 3D 프린팅을 통해서 뽑아가지고 잘 됐는지 확인하려고 뽑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시뮬레이션을 한다던가 아니면 테스트 상품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떤 장점이 있어요? 3D 프린팅의 장점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제품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목공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취미생활과 부호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목공 작업을 한 뒤 레이저로 프린팅하면 근사한 작품 하나가 완성되는데요. 저는 저희 프로그램 로고를 새긴 컵받침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재단한 나무 위로 레이저가 지나가기를 수차례 조각칼이나 붓 없이도 이렇게 멋진 컵받침이 완성됩니다. 드디어 레이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야, 아침이 좋다. 예쁜 컵받침이 만들어졌는데요. 모양도 예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네,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오, 지금은 이제 글씨고 문양이지만 네. 이렇게 하면 사진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사진도 가능하죠. 사원증인데 이 사원증을 이렇게 사진을 넣어서 직접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아, 이게 실사 사진을 그대로 네, 한 네. 거예요? 네, 와.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직접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 네. 누구나 와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저희 공간이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오픈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아무나 오셔서 가족 단위로 오셔도 괜찮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인근 복지관이나 재활학교와 함께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을 통해 누구도 소외됨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고 있는데요. 좀 더 편리하고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와 자전거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직접 시승해보며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는데요. 대청호 주변 산책로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야외로는 또 왜 나오셨고 이 휠체어하고 자전거는 뭐예요? 현장에 나온 이유는 실제로 산책로를 나와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차를 나온 거고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또 준비하고 계시던데 네네. 가장 중점에 두는 사항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차별이 없는 디자인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부분들은 이 산책로를 걷는 사람이나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나 혹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별과 나이, 장애와 언어의 제약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한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생각나는 것, 떠오르는 것들을 바로바로 메모하시나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 봤지만 앞으로 이런 제품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목표하는 거 어떤 게 있어요? 네, 현재는 식도구 쪽으로 유니버셜 디자인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식도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많은 제품들을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여러 가지 개선하거나 또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떤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풀려고 하는 이 청년들과 이런 창업자들이 많은데 저희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너무 좋은 아이디어 많잖아요. 그거를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아이템으로 바꿔서 그걸로 정말로 실질적으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고 더욱더 좋은 사회, 더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분들 같이 커뮤니티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협업도 해 나가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고 모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품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사람들. 한 발 더 나아가 취약계층의 재활 교육과 소외지역 문화재생 역할도 자처하고 있는데요. 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의 편리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희망의 돛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사는 꿈, 누구나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네, 이 포크와 숟가락 같은 식도구부터 자전거와 휠체어까지 다양한 제품을 보편적인 디자인으로 개발하는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실제로 그 손에 쥐는 그립이라든지 이 사용감이 어땠나요? 네, 손잡이가 손가락과 또 손 근육을 고려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딱 쥐었을 때 상당히 편해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식도구가 조금 불편해하는 아기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계속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보편적인 디자인이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자인으로 휠체어와 자전거도 생산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부터 장애인까지 편리하게 탈 수 있는 바퀴가 작은 자전거를 또 앞으로 계속 생산할 예정이고요. 휠체어도 야외에서 좀 더 편리하게 탈 수 있는 휠체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휠체어를 타고 대청호 주변을 산책하는 대여 프로그램도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좋은 소식 계속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가족들이 자전거나 휠체어를 타고 대청호를 산책하는 풍경,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자, 앞으로도 참신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박창규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재밌고 알차고 유익한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여러분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손이 없는 사람에게 인공으로 만들어 붙이는 손으로 나무나 실리콘, 금속 따위로 만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의족, 2번 의수, 3번 틀니. 네. 그러니까 손에 쓰이는 거니까 한자로 그 손을 뜻하는 네. 한자가 들어간 그 단어를 고르시면 돼요. 네. 보니까 족순인데 네. 족순이 중에서 오. 손을 뜻하는 한자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족, 수, 니 이 중에서 손을 뜻하는 한자 고르면 정답이 될 수 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의 퀴즈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의수가 정답이었습니다. 의수는 손의 기능을 본따 만든 보장구를 일컫는 말로 움직임이 없는 장식 의수와 어깨의 움직임을 이용해 끈으로 힘을 전달하는 능동의수, 손끝으로 물건을 짚고 유지할 수 있는 작업의수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손이나 발 등을 대체하는 이 의족, 의수는 고대 이집트 그리고 로마 시대부터 사용됐을 만큼 그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네. 최근에는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두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겨울철에 청어나 꽁치를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며 바닷바람에 건조시킨 것으로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겨울철 별미는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과메기, 2번 홍어, 3번 황태. 네. 저도 이걸 참 좋아하는데 네. 좀 이렇게 과하게 먹었을 때 좀 주변 사람들이 비린내가 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이럴 때는 방법이 있죠. 어떤 거죠? 얼큰한 매기 매운탕을 딱 한 숟갈 딱 뜨면 이 비린 맛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매기 매운탕까지도 네. 등장을 했습니다. 예. 과하게 먹었을 때는 또 매기 매운탕도 난 좋더라. 김경사 아나운서의 힌트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의 퀴즈 두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할게요. 보여주시죠. 1번 과메기가 정답이었습니다.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바닷바람에 말린 것으로 1960년대 이후 청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요즘에는 주로 꽁치로 과메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과메기는 경북 포항의 겨울철 별미 중 하나인데요. 이 비릿한 맛 때문에 좀 꺼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뭐 메기 매운탕도 좋지만 그럴 때는 뭐 초고추장, 김, 실파, 그리고 풋고추, 뭐 생미역과 마늘과 함께 곁들여 주시면 그 비릿한 맛을 좀 잡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작가 중에 포항이 고향인 분이 한 분이 있잖아요. 그럼요. 해마다 그 과메기를 좀 가져왔는데 네. 올해는 아직 안 가져왔어요. 아. 조만간 가져오지 네, 않을까. 부탁해요. 예. 자, 이제 다음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퀴즈 세 번째 문제는 운전자에게 미리 위험을 경고하는 그 자동차 경고등과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화면 속 자동차 경고등은 워셔액이 부족할 때 점등되는 워셔액 경고등이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네,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화면 속에 빨간 램프였잖아요. 예. 경고등이니까 뭐랄까 워셔액보다는 좀 더 중요한 걸 경고하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 워셔액은 좀 와이퍼하고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와이퍼하고. 그렇죠. 그런 그림이 뜨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워셔액이라면. 화면 속에 나와 있는 빨간 주전자 과연 워셔의 경고등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경고등이었을까요?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요술 램프를 닮은 이 경고등은 엔진 오일 경고등이고요. 엔진 오일이 부족으로 유압이 낮아질 경우에 점등되기도 하지만 오일 펌프의 작동 불량 등이 이유일 수도 있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엔진 오일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고등이 점등이 된다면 가까운 정비소에서 꼭 점검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네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볼게요. 문제 나갑니다. 3, 2, 1. 동양의 독특한 필기 도구인 붓을 사용해 글씨를 심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회화, 2번 서예, 3번 서체.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초등학교 때 같은데요. 좀 예를 갖추기 위해서 예. 네, 엄마가 이걸 좀 배우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좀 예가 몸에 배어 있죠. 제2의 네. 한석봉을 아, 꿈꾸지 않았을까. 네. 예. 네, 이걸 하면 좀 예가 배이지 않을까. 네, 예를 배우기 위해서 네. 어릴 때 이것을 했다는 경님 MC.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아침의 퀴즈 네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서예가 정답이었습니다. 서예는 붓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조형 예술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정부에서 실시하는 미술 전람회가 처음 열려 글씨 부문이 다른 미술품과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서예를 일본에서는 서도로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일본에서는 도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서도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서예로 칭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끝까지 잘 풀어보시길 바라면서 다섯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는 사자성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을 뜻하는 사자성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일취월장, 2번 언어도단, 3번 어부지리. 네. 우리 가족 여러분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네. 농부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업에 종사하는 이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오늘 이 문제만큼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100% 맞히시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또 100%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네, 특별하게 애를 쓰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가로챈다. 이 사자성어로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할까요? 보여주시죠. 3번 어부지리가 정답이었습니다. 어부지리는 도요새와 조개가 싸우는 틈에 어부가 와서 두 마리를 다 잡았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이익을 챙긴다는 뜻입니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박창규 리포터가 그 유니버설 디자인 예, 소개해 주시면서 네. 우리 아침이 좋다 로고가 박힌 그 컵받침 컵받침. 만드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우리 스태프들이 한 24명 정도니까 오. 한 3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아하. 박창규 리포터가 우리 모두에게 예, 선물을 좀 줄 수가 있겠네요. 지금 다시 이제 바로 이제 신타이밍으로 달려가야 되나요? 예, 컵마침 예.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해서 좋은 우리였습니다. 여럿이 함께한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어느새 가을이 떠나가고 있고 겨울이 다가왔는데 유서 깊은 한옥이 많은 안동에서는요.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퇴계 이황이 나고 자란 고택에서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까지 안동의 대표적인 한옥에서 유교 문화를 계승하는 여성들의 특별한 모임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유교의 얼이 살아 숨쉬는 이곳 안동에서 여성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인문화 캠프 중 여성 박약효의 득호식이 그 주인공, 600년의 역사가 담긴 노송정에서부터 서해 류성룡 선생의 얼을 찾아볼 수 있는 병산서원까지 여성들의 이름을 찾는 영남 내방가사연구의 득호식 이야기 지금 전해드립니다. 찾아온 곳은 경북 안동. 본격적인 득호식을 진행하러 병산서원에 가기 전 퇴계 이황 선생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 노송정 종택을 찾았습니다. 600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노송정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유교 문화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벌써부터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 같죠? 이곳 노송정에서 여성들을 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노송정 종택인데 진성희 씨 온랩 노송정파 종가입니다. 태계 스님 쉽게 말하면 태계 스님 태어나신 집이고 송제 이후 스님 태어나신 집이고 태계 스님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맏형, 맏조카 이렇게 맞이로만 내려오신 집이에요. 그 태계 스님 형제분들도 다 큰 집이라고 큰 집이에요. 큰 집 종가니까 설 추석 차사도 오시고. 오늘 노송정에 모인 여성들의 정체는 바로 1987년 도산서원에서 유교문화 계승, 보급을 위하여 출범한 박약회 여성 회원들. 여기 오니까 여기도 여성분, 저기도 여성분, 여성분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다들 모이셨나요? 우리 오늘 박약회에서 하회 병산서원에서 덕호식이 있습니다. 거기 행사에 가는 길에 요 종택에 와가지고 점심도 먹고 우유도 다지고 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박약회 회원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박약회가 뭔가요? 예, 박약회는 전국에 있는 사단법인 박약회입니다. 이 박약이라는 이름은 명심보감 옥야집에 보면은 박학다식 약지어래라는 말이 있어요. 그 뜻은 많이 알아서 예를 지키면서 널리 퍼지다가는 그런 뜻입니다. 노송정에서 출발해 다음 장소 낙동강과 절벽의 가히 장관을 이루는 곳, 거대한 자연이 병풍처럼 둘러싸는 모습의 이름도 병산서원. 득호식 전 입교식을 치르기 위해 정갈한 복장으로 환복하고 나타난 여성 박약회 회원들. 그냥 인문학 강의면 그냥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옷을 갈아입은 이유가 있을까요? 서원에 오셨으니까 존덕사에 알매를 해야죠. 선생님이 서예 선생님이 계시니까
저희 선생님 신전에 가가지고 네. 알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그 강의를 해요. 예를 갖추고 그렇지. 인문학을 배운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저도 갈아입었는데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까?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존덕사. 서해 류성룡 선생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알묘를 끝내고 나면 교육을 통한 인재 형성과 선현을 모시는 제사 기능을 수행해온 곳 입교당에서 본격적으로 유교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장소를 옮겨 만대루 다래회를 통해 서로 간의 돈독한 우정을 나누며 내방가사 시연을 준비하는 박약회 회원들. 여기서 내방가사란 조선시대의 부녀자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희로애락을 노래한 가사 작품인데요. 여성의 출입이 어려웠던 유학의 성지 서원에서 여성을 담은 목소리 내방가사가 울려 퍼집니다. 천지 신명과 병산의 수호신 앞에 작은 상을 차려서 삼가 고하나이다. 이 덕호식은 우리 내방가사 쓰시는 분들이 여류 문사잖아요. 근데 연세가 높으시고 이런데도 호가 없어서 이번에 6분을 덕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 연만하시니까 이름을 부르기도 좀 그렇고 이제 앞으로 호를 사용하도록 하려고 덕호식을 합니다. 천지신명과 병산의 수호신 앞에서 호를 얻는 6명의 여류문사. 호, 푸를 청, 골목. 청은 푸름이요, 젊음이요, 절개를 뜻한다. 20언자의 수필림입니다. 호는 아름다울 화자의 벼 화자입니다. 은원당입니다. 나무 목자의 꽃 화자입니다. 청곡, 가화, 남헌, 은림, 문경 그리고 은원당까지 인품과 지향점을 담아 호를 얻는 시간 득호식. 득호식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호를 직접 전달을 하셨는데 네. 이 사람마다 호를 다 지으려고 하면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호를 지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선생님이 품성, 첫째 그 품성과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좀 지향점 이런 거를 생각해서 지었거든요. 이제 그 선생님마다 다 품성이 다르고 또 재능이 다르고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주안점을 뒀는데 또 젊은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젊은 분들은 좀 앞으로 지향해 나갈 내방가사를 열심히 쓰고 학문의 이제 뜻을 두라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하고 좀 오래오래 같이 계시도록 연세가 88세도 계시고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안온하게 오래 우리 곁에 좀 계셔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내방가사 연구회 권숙기 회장이 지은 득호 경축가를 회원 스스로 다시 써보고 그 뜻을 더하며 낭송하였습니다. 비로소 호를 얻으며 새로운 이름으로 출사표를 내민 이 시대의 여성들. 호를 얻으셨잖아요. 우선 기분이 어떠신지. 만대루에서 제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다음에 다시 아호를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요소 깊은 만대루에서 받으니까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호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저는 여기 옥돌은에 거는 원자에서 원당이거든. 경주하면 경주 옥돌은 세계적인 돌이거든요. 네. 그 세계적인 보배가 되는 그런 보배가 나타나는 그런 집이라는 뜻으로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요. 마음에 드시겠어요? 제가 또 경주 출신이니까 네네. 경주하면 또 옥돌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호가 없었을 때는 그냥 제 이름을 썼었는데 이 호에 어울리게 이 호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예, 기분이 좋죠. 이 나이 가지고 참 젊은 분들 저래 좋게 잘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 유교를 지켜온 여성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인문 캠프를 맞아 여성 박약회 영남지부 내방가사 연구회 득호식이 열리는 날인데요. 유교의 전통을 전승하고 발전시켜 현대에 접목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의 멋진 여성들. 여성 박약회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자신의 이름을 새로 쓰는 당당한 여성들, 6개월과 내방가세 전통을 이어가는 여성들의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를 지키고 널리 알리라는 의미의 박약효에서 마련한 득호식을 만나봤는데요. 네. 이름 말고 호를 하나씩 얻으셨는데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됐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유교 문화 중심지에서 내방 가사를 쓰는 여성들에게 내려진 득호식,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인 만큼 잘 이어져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강원도 동해로 떠나보겠습니다. 지역마다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문화원이 있는데요. 네. 특히 동해에 있는 이 동해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학교입니다. 네. 문화학교. 예. 그러니까요. 코로나19로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은퇴 이후에 꿈과 취미를 찾아 배움의 열정을 꽃피우는 분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 날씨 좋다. 동해문화원에 나왔습니다. 동해문화원에 참 오랜만에 오는데 동해문화원의 문화학교가 아주 오래되고 전통도 있고 그런 걸로 유명하죠. 근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문을 못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강생들이 와서 수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떤 분들이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신지 얼마나 또 즐거워하고 계신지 제가 만나고 오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은 만하게 꽃 피우는 배움의 현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동해문화학교는 1983년부터 문화강좌 형식으로 운영해오다 98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학교로 지정됐고 이듬해 봄부터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느덧 40년 가까운 세월을 시민들과 함께 해왔네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좀 운영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270일 정도, 230일이죠. 270일이 아니라 한 30일 정도 저희들이 쉬다가 또 개강을 준비했다가 취소했다가 연기했다가 이렇게 반복하다가 개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규모도 원래는 한 30여 강좌가 되는데 23강좌로 개강을 해서 예. 지금 인원도 원래는 한 600~700명 되는데 올해는 한 400명 정도 해서 연말까지 지금 한 8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한글 서예반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예 좀 배워볼까 하고 왔는데. 예.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학생들 만나니까 참 반가우셨겠어요. 네, 너무 반갑고 또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연세들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건강이 어떠실까 했는데 다 너무 좋았어요. 반갑고. 네. 지금 우리 책상 높이와 배꼽 높이를 같이 놔요. 같네요, 진짜. 예. 네.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눌러서 뒤로 한번 조금 더 밀어요. 밀어서 이렇게 붓을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거예요. 잘 쓰지 않았습니까, 기? 선생님? 예, 닮아가요. 네. 예? 바로 이때 한 분이 훈수를 두는데요. 선생님? 잘하시네요. 이 제가 쓴 겁니다. 이 기자. 엄청 잘 썼어요. 처음 썼는데. 예? 아니 여기 아주 제대로 됐네요. 아주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해드렸죠. 선생님도 선생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배우시는 네, 분이십니까? 잘 썼는 거 잘 썼다고 그래야죠. 예. 네, 그렇게 해줘야 또 힘이 나요. 네. 이 클래스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됐어요. 3년이요? 네. 지난달에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기분이 좋죠. 나와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서도 좋고. 이어지는 1대1 맞춤 수업. 선생님 지금 검사 맡고 계신 건가요? 예. 이게 우리 선생님이 쓰신 거고. 예.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60점요. 이 한글은 궁체라 보니까 너무 까다롭고 섬세하거든요. 선생님 그 섬세함이 부족하다는데요? 예. 좀 차분하지 못해요. 평상시에요? 예. 성격이 좀 급하시군요. 예, 좀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기 나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횟수로는 한 4년째 됐습니다. 4년 동안 나오셨는데도 급한 성격을 아직 못 고치셨군요. 예. 서예의 매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생님? 아주 이 마음 수양하는데 아주 참 좋아요. 성격이 급하시다는데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아주 명필 선생님께 작품 한 점을 부탁드렸는데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명작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진짜 일필휘지로 써주셨는데 쓰신 문구 한번 크게 외쳐주십시오. 코로나여 물러가라. 물러가라. 좋습니다. 진짜 우리 선생님 쓰신 것처럼
코로나 진짜 빨리 좀 물러가서 우리 문화학교도 진짜 중단 없이 쉼 없이 계속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더 건강하게 보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요 물러가라. 자, 이번엔 또 어떤 수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도 뭔가 수업 중인 것 같은데 웃음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웃음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나오시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좀 웃음꽃이 핀 것 같습니다. 여기 교실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 아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네. 제가 이렇게 뭐 김덕수 선생 사물놀이라는 걸 많이 봤는데 지잉이 제일 한가하더라고요. 그렇죠? 지잉이 제일 한가한데 제가 오늘 지잉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게 예. 한가하다고요? 예. 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지잉 치고 아이고 잘 친다. 뚫어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칠 때는 네. 옆에서 떠올리듯이 치셔야 돼요. 이렇게. 아래서 위로. 예. 자, 오늘 노하우를 한 수 제대로 전수받았으니 바로 실전에 돌입해야죠. 사실 동해문화원 사물놀이팀은 지난달 화천에서 열린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거머쥔 실력파 중의 실력파입니다. 어떠신가요? 그 기운 생생하게 느껴지시죠? 언제부터 여기서 이제 가르치셨어요, 우리 어머님들을? 2001년부터요. 진짜 오래되셨네요. 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많이 못했잖아요. 네, 거의 못했어요. 그럼 2001년부터 여기 이제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네. 그 전에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수업을 못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만. 네, 올해 처음이에요.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사물놀이의 매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악기가 하면 할수록 더 느는 거는 맞지만 정말로 꽹과리, 북, 장구, 징 가슴이 뻥 터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말 좋은 이런 악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리는 데는 최고의 그렇죠. 악기들이다. 네, 그리고 미운 사람 있을 때는 여기다 써놓습니다. 네. 이름을. 네. 이게 다 타악기니까 결국 때리는 거니까. 그렇죠. 최근에 누구 이름을 써놓으셨습니까? 그건 비밀입니다. 남편입니까 혹시? 네. 우리 아버님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작년에 들어왔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속 북 치셨습니까? 장구 배우러 왔는데 네. 장구 인원이 너무 많아서 북으로 밀려났어요. 밀려나신 겁니까? 지금은 진짜 감사한 게 장구가 너무 힘들어요. 북은 너무 쉽고 예. 그래서 참 잘 선택했다. 네. 이게 북치고 사물반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까? 저는 이 북치기 전에 많이 아팠어요. 거의 병원에 거기 살다시피 해서 저는 이식도 하고 해서 굉장히 강한데 우리 식구들이 다 좋아해요. 이거 치고 나서 굉장히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또 친구들 만나고 동생들 만나면서 활력소도 많이 생겼고 앞으로는 북을 잡고 저는 문화원에 그냥 계속 영원히 짱 박혀 있을 거예요. 그만둘 할 때까지. 네네. 누구든 인생의 배움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고 하죠.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마치 운명처럼 만난 문화학교 수업. 이들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동행이 아닐까요? 네, 동해문화학교의 여러 수강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셨는지를 서예 솜씨에서 느껴졌었고 네. 또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분들도 참 멋져 보였잖아요. 네. 역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네. 이게 미소가 항상 띄어져 있고 얼굴이 밝아 보여요. 네. 그렇죠? 예, 참 그러니까요. 보기 좋습니다. 예.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이런 취미 문화 활동을 또 운영하지 않는 곳도 참 많았잖아요. 예. 하지만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이런 만학의 꿈을 꼭 피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춥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 2.3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10도로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지만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남부를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의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9도, 아산 8도, 논산 10도, 대전 10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당진 8도, 홍성 9도, 부여 10도에 그치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1m 이하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토요일에는 대전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해서 좋은 우리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2704번님, 오래전부터 같이 운동해왔던 친구들입니다. 요즘 운동을 끝내고 맛있는 밥과 커피를 먹고 마시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네.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친구들, 네. 친구들이 있어서 이 코로나19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5677번님, 여름의 어느 날 너무나 오랜만에 모인 우리 가족입니다. 아이들이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드네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더니 이제 얼굴도 제대로 보기 힘드네요.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이 그립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 자녀들이 다 크고 나면 네. 가족여행 가자 하면은 뭐 이 핑계, 저 네, 핑계 대면서 좀- 시간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족이 다 모여서 이게 여행을 가시는 모습 참 보기 좋잖아요. 네, 화목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주자주 자녀들이 부모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연락도 좀 드리고요. 그럼요. 네. 예. 3928번님, 복지관에서 10명 미만으로 난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동안 집에만 있다가 일주일에 2번 나가서 대화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워봅니다. 난타. 아우. 와, 스트레스 해소에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이분들 거기다 이름 살짝 써놓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남편? 예. 네. 3336번님, 며칠 전 어르신 여러분들과 김장을 함께하니 손쉽게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맛있는 김치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 하고 오셨네요. 네. 예. 0587번님, 작년 가을 모처럼 베트남 여행길에 나선 육총사 삼부부팀입니다. 우와. 1년에 한 번은 함께 여행하던 모임인데 역시 혼자보다는 여럿이 좋네요. 예. 육총사. 멋지십니다. 요즘에 그 육총사 멀리 해외여행 못 가서 좀 네.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뭐 국내에 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럼요. 국내 여행하시고 또 코로나19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여행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144번님, 오랜만에 아이들과 같이 대청댐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계속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탁 트인 곳에 가니 마음이 홀가분하고 즐겁네요. 그래요. 이렇게 좀 가까운 곳에 가서 네. 예, 자연의 그 기운을 쫙 느끼고 오면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한 그런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네, 속이 뻥 뚫리죠? 예. 6796번님, 코로나19 전에 친정 부모님께서 저와 우리 아이 둘, 오빠네 아이 둘을 데리고 7명이 와. 놀러 다녔습니다. 아이들 나이대가 비슷해서 친구처럼 지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만난 지 6개월이 넘어서 무척 보고 싶어 합니다. 어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5342번님, 오랜만에 부산에 가서 친구들과 놀았어요. 유명한 맛집도 가고 바다도 놀러 다니며 즐겁게 놀았답니다. 반가운 친구들 얼굴 보니 답답했던 일상이 잠시 잊혀지더라고요. 뭐 마스크 네. 끼고 사진도 찍으셨는데 네. 예, 방역 수칙 잘 지키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사진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 매트와 난로 등 난방용품의 사용이 늘면서 겨울철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아침 똑주부 큐에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 산불 조심 팁까지 알아봅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네. 전문가들은 사실상 3차 유행이 현실화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조용한 전파가 급증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충남에서도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우리의 일상과 경제적인 문제에도 큰 타격을 입는 만큼 네. 좀 서로를 향한 배려의 마음으로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날이 부쩍 더 추워졌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또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